첫눈에 반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눈에 사랑한다. 사랑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이 점이 염두에 두고서 첫눈에 반한다는 사랑이라는 극적인 현상을 둘러싼 유쾌한 미스터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사랑 그 자체는 미스터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첫눈에 빠지는 사랑은 확실히 미스터리여야 한다. 우리는 술집안에서 걸어들어간 선원이나 은혜의 결혼식장에 간 여성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방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을 난생 처음 보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선언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즐겁게 들어왔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의 의미는 추리를 통해서 해명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갑자기 사랑에 빠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사랑이 거절당하거나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은 잊힌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소수의 드문 사례들을 기억하고 찾아간다. 더욱이 운명적인 첫 만남의 기억은 뒤늦게 밝혀진 열정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장식되며 실제로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기억의 의미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지식, 정보, 감정적인 배경이라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첫눈에 반하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두 가지가 설명이 제시된다. 첫째,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낯선 사람은 사실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욕망뿐인데 그 욕망을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된 합리화를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론은 프로이트와 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에 크게 비추고 있다. 이 이론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빼다 박은 남자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가설 자체는 그 타당성이 제한적이지만 사랑이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이론은 대체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땜질형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땜질형 사랑에서 사람들은 옛 여인을 쏙 빼닮은 새 여인을 재빨리 찾아낸 다음에 미지의 존재인 새 상대에게 어울리지 않는 열정으로 사랑을 한다. 이 이론은 수력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옛사랑은 새사랑으로 옮겨가거나 승화된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두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비정상성의 열정을 설명한다고 제시한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란 실상 예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꽤 그럴듯한 이론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각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전의 사랑이란 최초의 사랑, 즉 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사랑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 이 중에는 낭만적인 사랑이 대안적인 원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낭만적인 첫사랑은 어린 시절의 연인, 또 고등학교 시절에 사귄 애인, 또 사춘기 시절에 동경하던 동네 애인 등등 이렇게 매혹적인 감정적인 토대가 전제되어 있다. 프로이트의 원형 이론은 종종 좌절된 사랑에 연연해야 하지만 이런 설령 못지않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행복한 대안이다. 행복한 대안이란 우리가 한면 사랑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만족을 얻으면 이런 사랑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지막 사랑을 닮은 상대를 찾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연인과 헤어지던 마지막 날들의 고통과 좌절, 이별과 그 후유증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의 성공에 놓인다. 이런 생각은 상실의 고통을 강조하는 또 일부 정신적인 이론의 뿌리 깊은 비관론에 맞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합리화된 욕정이라는 두 번째 이론은 대체로 남자들은 성적 매력과 만족스러운 성의를 응애를 사랑과 혼동한다는 심리적인 발견과 상식적인 지혜를 설명한다. 그러나 또한 이 이론은 적지 않은 현대 여성들의 경험을 포착하고 있다. 사랑과 달리 성적 끌림은 어떤 과거의 경험도 존재하지 않고 또 인격과 성격의 문제를 잊을 수도 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대체적으로 성적이다. 첫눈에 봤을 때 외모, 특정, 태도 그리고 해당 인물이 적합한 성적인 지향성을 지닌 남자나 여자라는 분명한 사실 이외에 무엇을 더 볼 수 있겠는가. 같은 의미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고정관념과 유사성을 이용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어렵고 또 생명에 있을 수도 있는 누군가와 닮아 보인다는 점,
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겠는가? 그러나 성적 매력의 유사성에 따라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단순히 고정관념에 끌리는 것과 같지는 않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둘러싼 문제와 수격기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종종 잘못되거나 즉각 역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병리적인 반복이 아니고 역적이 불러일으키는 단기적인 흥분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늘 혹은 대체로 간역을 정확히 맞추면서 연애의 성공을 잘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친절한 예제자로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은 혹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곤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계속 잘못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낭만적인 매혹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 남자는 자신이 어리고 버릇없고 많은 걸 요구하는 여성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런 일련의 비참한 관계와 심각한 자존감의 결여가 연관되어 있음을 서서히 인지한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존감의 결여를 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정하려고 하는 역할들을 끌어내줄 사람과 만날 한 가닥 희미한 가능성이다. 사랑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정체성의 문제이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포함하여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심오한 기투이며 미래의 자 또한 더 나은 자에 이르거나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진정한 상호 정체성이 일어나기 전에 희망이 자라는 것이다. 첫눈에 반하는 것에 빠지는 사랑은 관역을 제대로 마칠 경우에 사랑에 빠지는 일조차 불필요해지는 굉장히 즉각적인 통찰이다. 우리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고 있다. 그 행운이 따르고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첫사랑은 평생의 사랑으로 남을 수가 있다. 낭만적인 끌림과 위험과 쾌감.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 물론이지.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서 포터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대해서 물어봄직하다. 빠질 때에 경험하는 그 승화된 성적인 것, 되풀이하지만 사랑이 없어도 이것을 느낄 수 있으며 사랑에는 그렇다면 이는 지속적인 사랑이 일어날 가능성에는 불길한 징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언제나 이런 보상을 주거나 심지어 즐거운 것은 아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현상을 수반한다. 그러나 짜릿하고 영감을 주는 것은 이 환상들이 다루는 내용이지 환상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완해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이 보완 작업은 우리가 공유하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지는가? 넘어갔어. 플라톤은 우리가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또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지 물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점에서 매혹은 사랑에 잘 맞는다. 그러나 누군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경고하게 느껴진다. 매혹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뭔가? 왜 매혹은 그토록 자주 사랑의 토대가 되는가?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강화시키는 저런 사람에게 끌린다. 자아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초대이거나 경고이다. 대리라는 현상은 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대리, 의각. 물론 낭만적인 끌림은 의도적으로 자기 파괴적일 수 있다. 기혼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성공한 여자나 경박한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나이든 남자처럼 우리가 실패한 사랑이 넓게 뻔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는 드물지가 않다. 우리가 낭만적인 끌림과 매혹을 찬양하는 것은 공유된 자아를 세우고 사랑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연애의 목적을 흐리기 쉽다. 사랑의 이유는 내 손이 당신의 승낙을 받을 만하지 않다거나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부르 가문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는 나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러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또다시 청혼 제한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방법을 세워볼게요. 엘리자베스 베르 브라우닝의 가장 유명한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지만 어떻게, 왜? 다른 한편 사랑을 할 때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며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말해주곤 한다. 하지만 사랑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특정 면모, 물론 그 사람의 나머지 면모도 함께 따라온다. 또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절대 무조건적이지 않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도 있고 나쁜 이유도 있다. 매력, 궁극적으로 사랑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무궁대한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최상의 것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최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자주 언급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를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파스칼은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이유를 부정하거나 그 이유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이유들이 사랑을 너무 합리적으로 또 자기 권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것이다. 사랑의 이유 가운데 가장 나쁜 이유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은 자기 아내와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또 유부남과 어찌다가 한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패턴을 보이며 주기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이 경우 사랑의 이유는 결국 그 관계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부남과의 관계는 시간과 헌신의 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로 얽혀진다. 경험이 풍부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이런 여인의 사랑을 움직이는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인이 자신의 신경성적인 욕구, 이를테면 처벌을 받거나 순교자가 되거나 정말 안심한 인간을 돌보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노릇을 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역시 매우 드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랑의 이유들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좋은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요점은 병리적인 관계조차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든 관계에서 다른 관계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더 낫다는 것과 같지는 않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사랑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은 병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타적이거나 영웅적인 면모에 미치지 못하고 타인을 흠모하는 것도 아닌 이유들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에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은 그녀없이 혼자 남게 될까봐 무서워.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사랑의 타격을 가하는 것 같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이유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역시 억압되면서 좀 더 수용 가능한 다른 애매모호한 이유들, 이렇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이라고 덮인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이중 구속 상태로 만들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물질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사랑을 위해 결혼하라고 기대되었다. 사실 연애가 존재하지는 한 가지 이유는 연애가 이런 모순을 합리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기도 한다. 사랑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와 비난이라는 드넓은 영역을 열어주신다. 일단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부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용인되면 복수하기 위한 사랑, 유아적인 신경증과 해결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문에 하는 사랑, 도착증과 자기 파괴성에서 비롯되는 사랑 등등 불안을 유발하는 온갖 유형의 이론이 열릴 길이 닦인다. 여성마저 이점 이론은 여성들이 상처받고 굴복당하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위험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사랑의 이유는 사랑을 이루는 생각과 느낌의 초점일 뿐 아니라 사랑을 움직이는 동기이고 힘이다. 사랑을 가장 좋은 사랑의 이유는 사랑하는 두 사람 모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 중에서 몇몇은 가장 좋은 이유는 타인의 잠재성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장악하기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포함이 된다. 사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이유는 실제로 관계 자체에서 공유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잘 확립된 성숙한 관계와 견주어 볼 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유가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겪어가는 것
같은 역사 감각 에서 성취로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사랑에서 새로운 실질적인 역사를 만들 수 있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또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랑과 환상. 그러나 사랑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구성하는 문제이며 존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생의 문제다. 따라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이루고 있는 두 핵심 요소는 환상과 욕망이다. 환상과 욕망은 모두 미래를 내다보고 아낌없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을 상상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고 우리를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인상적인 얼굴을 상상 속 인물의 대체로 활용하지만 사실 이를 열린 상태로 남겨놓은 채 만남과 가능성을 상상한다. 나중에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빠지기 시작한 다음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구체적인 미래를 상상한다. 환상이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환상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지배한다. 무제한적으로 상상력을 사용하며 이런 상상. 사랑에는 확립된 서사 구조가 있고 우리는 이 서사 구조를 통해서 최소한 낭만적인 환상의 대략적인 윤곽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다. 환상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상의 상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환상을 살아낸다. 우리는 환상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환상이 계획, 성견, 희망, 욕망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한정, 일어나 현실이나 진실과 대립되는 환상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에서 환상의 역할은 비하되어 손상되어 왔다. 환상은 현실과 대비되는데 이론에서 사랑과 미래는 그리 밝지가 않다. 이런 우리의 환상은 전형적으로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방식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며 환상의 하이라이트는 멋진 저녁을 만들어주긴 하지만은 사랑에 빠지는 환상은 미래로 나간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환상은 사실이 아니다. 환상은 합리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것이 연애의 특별한 중요한 덕목은 아니다. 이것에 연애의 현실이 있을 자리는 없다는 의미인가? 물론 그렇지가 않다. 낭만적인 환상이란 무엇인가? 통상적인 견해는 환상에는 기본적으로 상상된 사건, 미래에 일어날 독특한 가능성, 기서 등등. 환상은 사랑의 원질적인 부분으로서 사랑하는 관계를 묶어주는 접착제의 거시를 한다. 공유하는 환상은 두 사람을 이어준다. 다른 사람에게만 부과된 환상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 쉽다. 따라서 플라톤이 리시스에서 히포 환상은 가능성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의 한계를 정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른 일은 제쳐두고 사랑에만 빠져있으면 환상이 관계를 이끄는 전부가 될 수 있다. 가다하거나 무제한적인 환상은 불가능한 기대를 낳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관계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환상이 사랑의 토대를 세운다. 사랑에 빠지기에 사랑에 빠져있기로 조정의 문제는 우리 모든 결합에는 미스테리가 있다. 흠모, 끌림, 환상의 초기 단계가 갖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심지어 짝사랑에서도 다른 사람과 해결하는 것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각을 훼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멀리서 흠모해왔던 사람과 첫째 들어가나 오랫동안 갈망했던 사람과 첫눈 밤을 보낼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충격이다. 현실은 공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자의 상상은 그 남자의 상상과 일치하지 않고 그 남자의 상상은 그 여자의 또 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남자가 예의 바르고 온화하기를 기대한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순종적이고 공손하기를 기대한다. 그녀가 주장이 강하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는 굴욕감을 느낀다. 그는 저녁 식사 비용을 내겠다고 우기면 그녀는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무사히 마치고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들 앞에서 놀만한 일들과 타협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에 빠지기는 제약받지 않는 환상이라는 호사를 누릴 수 패러다임
오이디푸스 낭만적인 그 대한 그 이유는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자주 언급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에게 이유를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파스칼은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이유를 부정하거나 그 이유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이유들이 사랑을 너무 합리적이고 자기 본의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이성적이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도 대체로 좋은 이유가 있다. 자기 본의적이고 결국 관건이 되는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이다. 관건은 사랑의 이유가 안 돼서 가장 나쁜 이유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은 자기 아내와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유부남과 어쩌면 단 한 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패턴을 보이며 주기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이 경우 사랑의 이유는 결국 그 관계가 안전하기 때문. 자, 패시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패시즘 유방 또 음경 또 유명한 성적인 소리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재치 있거나 양상 논리학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협소한 초점이 사랑할 좋은 이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특정한 그 이유에서 그 사람으로 건너가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전제적인 의미에서 한 인간 전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재치나 지성, 을 즐기려면 해당 패티시 이외의 다른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어쩌면 여성이라는 게 보내야 하는 것이 존재론적인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좋은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들, 적어도 그 사람의 전적인 윤곽을 그려줄 수 있을 만큼의 이유들과 잘 어울리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다. 굉장한 사람이기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이유를 명쾌한 구절로 잘 표현하고 있다. 가장 좋은 사랑의 이유는 사랑하는 두 사람 모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 중에서 몇몇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가리킨다. 미래. 사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이유는 실제로 관계 자체에서 공유되기는 이유 때문이며 잘 확립된 성숙한 관계와 견주할 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유가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과 환상. 환상이다. 그래서 환상에서 사랑에 빠지는 환상은 미래로 나아간다. 낭만적인 환상이란 무언가 통상적인 견디는 환상이란 기본적으로 상상된 사건, 미래에 나타나 독특한 가능성. 환상은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사랑하는 관계를 묶어주는 접착제 구실을 한다. 공유하는 환상은 두 사람을 이어준다. 파트너가 없으면 이런 환상은 혼자만의 상상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환상의 특수성이 귀를 막는 위험이 있다.